미국 경제지표 데이터셋에서 시간에 따른 실업자 수 변화를 시각화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일정하게 시간이라는 어떤 기준 또는 날짜, 계절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전개될 때를 이런 것을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주로 라인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데이터셋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에서 economics.csv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데이터셋이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onomics.csv로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일 텐데요. 셀바86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데이터셋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economics.csv라는 미국 경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로우 파일, 그래서 CSV 파일을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먼저 시스템에 업로드 하도록 하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다운로드 되어 있는 곳에서 economics.csv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conomics.csv라는 미국 경제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블록을 먼저 판다스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로 read csv를 가져와서 economics.csv로 파일 이름을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온한 후에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컬럼이 이제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가 PCE라고 하는 컬럼명을 가졌는데요. 이 PCE는 경제 용어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가 PC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이 이제 POP, population인데요. 인구로서 1000명 단위로 나타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PSAVE-RT라고 해서 Personal Saving Rate라고 해서 개인 저축률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실업 지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실업자 수인데요. 이것은 1000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서, 즉 첫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자 수의 변화니까 여기 unemployed라고 하는 이 컬럼을, 두 가지의 컬럼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C본을 이용할 텐데요. 우리가 D 카테고리에 가서 C본을 먼저 임포트를 해 오고요. 다음에 C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블럭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럭을 온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축을 날짜로, Y축을 이렇게 실업자 수로 대응한 그런 전체적인 시계열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DF에서 X쪽의 컬럼이 뭐죠? 네, 데이트죠.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데이트 컬럼이 되겠고요. Y 같은 경우에 요 unemployed가 되겠죠. 그래서 Y 컬럼을 unemployed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X가 날짜고요. Y가 실업자 수인 그러한 그래프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ho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여러분들은 해보면 이렇게 해서 실행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 플롯, 즉 점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낸 산점도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나타낼 때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그래프로 날짜에 따른 실업자 수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날짜에 따라서 실업자 수의 변화를 이렇게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텐데, 요 X축에 보면 날짜죠. 데이트인 경우에 이렇게 까맣게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면 이렇게 각 월별로 쭉 해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별로 돼 있으니까 월이 이제 촘촘하니까 그것들이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충 여기 보니까 1967년부터 이렇게 2015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연도별로, 즉 X축을 연도별로 이렇게 나타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연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날짜 데이터 중에 이 연도만을 별도로 뽑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별도로 뽑아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컬럼의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판다스에서 이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이것을 인포, 즉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 정보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여기 보니까 날짜가 무슨 타입이냐면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요 날짜가 1967년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 지금 오브젝트, 즉 문자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에서 요 앞에 있는 네 글자만 뽑아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 날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면, 즉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별도로 바꿔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는 연이나 월 또는 일, 필요하면 이 뒤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까지를 추출해내는 것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오브젝트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곳은 이제 판다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판다스를 가져다 놓고 read CSV가 아니라 맨 밑에 보면 to date time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게 아니라 판다스에 있기 때문에 PD의 date ti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요 date라는 요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날짜 타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date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f 대신에 df의 date2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df에 요번에 date가 되겠죠. 그래서 df에 있는 요 date 타입을 to date time으로 변환해서 date2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인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date2라는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요, 그것들이 모두 날짜 타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ate2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되면서 date time이라는 타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도만 또는 월만, 일만 이렇게 쉽게 뽑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나 먼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어라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서 df에다가 이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 건데요, 이 이어는 여기 date2 이 부분에서 날짜만 뽑아 올 텐데요, 이건 타이프를 직접 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df의 date2라고 하는 이 컬럼에서 우리가 날짜를 뽑아 올 때 이제 데이트 타입, 즉 날짜라는 데이트 타입에서 이어라는 속성값만 뽑아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df의
다시 이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안에는 날짜만, 연도만 별도로 뽑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출력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서 이어만 별도로 뽑아와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것을 날짜로 바꿨고요. 날짜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원하는 연도라든가 또는 월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월을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복제하고 월이니까 네, 그렇죠. months가 되겠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months라고 우리가 주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months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자, 즉 일을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네, 컬럼 이름을 뭐 day라고 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값도 da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날짜 데이터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뽑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날짜에 시간이 있으면 hour가 되겠고요. 분이 있으면 minute, 그 다음 초가 있으면 secon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새로 그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복사해 놓고 데이트가 아니라 우리는 연도만 별도 뽑았죠. 그래서 X축을 2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날짜가 계속해서 겹치지 않고 연도만 표시가 되면서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위에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만든 것은 2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70, 80, 90, 2000, 2010 이런 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CI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통계를 나타낼 때 에러바라고 하는 인자에다가 CI는 뭐냐면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기본적으로 9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집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뢰 구간은 이제 평균을 기반으로 하는데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로 SD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 신뢰 구간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바로 신뢰 구간 없이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none 값을 넣어주면 신뢰 구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e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이 신뢰 구간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뢰 구간을 표시하고 또는 신뢰 구간을 표시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까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영 부분이 없이 이거는 이제 신뢰 구간이 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어떠한 데이터의 변화를, 즉 시계열 데이터를 라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